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뇌물과 성추문, 브로커 사건 등 잇따른 검찰 비리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근본적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바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검사장급 인원 감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특히 상설특검의 경우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기존 검찰 업무가 위축받을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경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과연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으로부터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검찰개혁, 새 정부의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참 요원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생토크에서는 어제에 이어 이틀간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의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작년에 정말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셨어요. 네. 법복을 벗으시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첫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 재임용 탈락한 게 작년 2월 17일입니다. 네. 그 뒤로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네. 그러다가 다시 곧바로 또 총선이 국면이 네. 되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이정희 전 대표의 그 권유에 따라서 이제 정치 입문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7월 달에 승계가 됐죠. 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네.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뵈니까 헤어스타일이 판사 시절에 비해서는 뭐 너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예. 판사 때 혹시 이런 머리 해보고 싶으셨나요? 해보고 싶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 이제 미장원에 갈 때마다 네. 그분들이 제 머리가 좀 흘러내리는 머리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파마를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판사는 이게 파마하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은 없는데 네. 이제 일반적인 판사들이 좀 점잖은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판사들 사이에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마음은 있었지만 별로 할 용기가 없었는데 할 용기가 안 났는데 네.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저희 의원실의 부자진들 중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이제 좀 국민들과 좀 더 거리가 좀 좁혀지고 네. 특히 젊은 층과 좀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하려면 좀 뭔가 변신이 필요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사장님은 그 의정 활동 첫 해 기간 동안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네. 어떤 법안들을 제출하셨나요? 지난 12월 초쯤이죠. 뭐 검사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나오고 그러던 차에 네. 여러 가지를 제가 뭐 검토하면서 발의하게 됐는데 뭐 첫 번째로 이제 브로커 검사 뭐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그 어떤 사건 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매형한테 네, 예. 매형인 변호사에게 알선 사건, 검사라고 했던. 예. 그래서 그 현직 검사가 자기 사건을 그 매형인 변호사한테 소개해준다. 이거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너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관행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예방하고 강화 그런 것에는 처벌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뒤에 뭐 떠들썩했던 사건들이 성추문 검사 사건이 좀 대표적인 거였었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가혹행위, 저는 이제 가혹행위죄로 사실 수사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검찰에서는 자꾸 뇌물수수로 네. 그 몰아갔었고요. 그래서 영장도 기각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가혹행위에 사실은 형법 학자들은 이제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네.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은 이제 그냥 고문 같은 거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게 심각한 뭐 이런 거 고문이 아니라도 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 행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가지고 좀 수사 과정에서 좀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거나 좀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뭐 발언이나 행동, 뭐 폭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요건에 그런 네. 것도 포함을 시키셨나 보죠. 거를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강압수사 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검찰에서 강압수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문 같은 아주 심한 이런 좀 수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좀 거의 줄었죠. 네. 근데 이제 좀 굉장히 그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좀 모욕감을 주는 이런 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강압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그 성추문 사건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벌어진 일종의 그 성폭력 사건의 일종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검찰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을 개혁하는 방안, 그런 네. 거, 법안이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서 의원님은 법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 내부 사정에 더 잘 정통하실 텐데, 네, 그렇죠. 법원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개혁에는 이제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법원 관료제를 네. 좀 바꾸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헌법기관이어가지고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서 독립하여 재판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법원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 밑에 법원장, 그 밑에 이제 판사들이 어떻게 피라미드식으로 돼가지고 법원도 피라미드식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처럼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검찰처럼 또는 경찰처럼 이렇게 뭐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예를 들어 재판 자체를 네. 위의 명령에 따라서 하진 않죠. 그런데 그 사법행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은근히 어떤 그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 같은 예. 그런 재판 관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시절에 그 판사들에게 그런 재판 관여를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판사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네. 소신 있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판사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법원장이나 이제 판사들 사이에 또는 이제 어떤 뭐 좀 튀는 사람이나 또는 소위 말 찢길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데 그게 근본 원인이 이제 법원장,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그 피라미드 구조화에서 판사들이 그 근무평정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그 근무평정 권한이 법원장에게 있고 그 근무평정을 법원장이 객관적으로 해주면 괜찮은데 주관적으로 네. 해버리고 또 공개도 안 하고. 이제 제 사건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 서현처럼 재임용 탈락시키기도 하고 뭐 예,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면 친정인데 앞으로 법원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실 준비는 돼 있으신가요? 예,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검찰 개혁이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주 고강도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고 또 상설 특검을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전혀 뭐 개혁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네. 그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큰 흐름은 옳다고 보는데 네. 다만 그 강도가 네. 저는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고 네. 보는 건데요. 네. 그러면 부족한 그리고 점에 또한-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해 네네. 주시고요. 네. 이 개개의 그 우리 개혁 법안 개혁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검 중수부 폐지 건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검찰에서도 의견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검찰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중수부를 아예 폐지하고 그 특수수사 기능을 지검이나 고검으로 내려보낼 것이냐라는 방안, 아니면 중수부의 그 조직은 살려놓고 그래서 수사 지휘 기능은 살려놓자라는 방안, 이런 방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수부를 이제 완전히 폐지하는 거. 완전 폐지가 네, 맞다. 네.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수부가 문제가 됐던 이유게 예. 소위 말하면 정치적 사건을 전담해서 사실상 중수부가 담당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적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권의 눈치를 보면서 했다는 거죠. 거기 네. 입맛에 맞게.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승진이 되니까요. 그거는 팩트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예를 의혹이십니까? 들어서 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제 중수부나 이런 여기에 이제 파견되는 검사들도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직은 거의 다 관여를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그 청와대, 그 뭐 민정수석실, 뭐 법무비서관 뭐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지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심해졌죠, 그게.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려고 사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 검찰총장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민정수석이라든가 이런 법무비서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검찰의 고위직까지를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네. 검찰의 고위직 인사를 관여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네. 이 구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검 중수부를 폐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도 특수수사는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검으로 내려 보낸다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제일 큰 검찰청이니까 거기서 특수수사를 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중수부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야권에서는 중수부 폐지를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냥 그러면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중수부가 담당했던 그 사건 중에 네. 고위공직자에 네. 대한 수사 기능을 네. 떼서 네. 그걸 좀 줄여서 공수처라고 하는데요. 공수처에다가 이제 맡기자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라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 뭐 있는 분들, 권력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 네. 거기서 좀 특히 그 국회의원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중수부가 이제 주로 국회의원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편파적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제 고난이 막강해지는 거고, 그 검사들이 비리를 또 쉽게 저지르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걸 떼서 이제 고위 공수처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럼 중수부가 하던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외의 수사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이제 됩니까? 각 지검의 특수부나 네. 뭐 고검이나 이런 데서 기존의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많이 이제 완전히 다른 점인데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네. 저희는 공수처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아,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는 네. 상설특검은 기존의 검찰 수사 권한을 그대로 놔두면서 문제 될 땐 되는 것만 이제 넘겨서 상설특검은 넘겨서 하자는 거고요. 예. 공수처는 이제 처음부터 그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전담하자는 거죠. 아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포착했다. 그러면 바로 공수처로 넘기는 거죠. 네. 공수처 자체가 독자적인 처음부터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설특검은 그 상설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회의 어떤 의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국회 의결이라든가 이제 네. 새누리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를 상설특검으로 넘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어떤 별도의 기구를 또 따로 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수사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더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이 수사를 먼저 다 해서 결론까지 다 내고 네. 그게 불충분할 때 이제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될 때 예.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건데 특검을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이미 불기소라는 이제 좀 부당한 결론을 내버리면 네. 그때서 다시 넘겨서 하면은 이미 늦다는 그렇죠. 거죠. 시기적으로 늦죠. 예. 그 사이에 다 뭐 증거 빼돌릴 건 다. 그런데 지금 빼돌리고, 이제 예. 어쨌든 박근혜 당선인은 공수처나 고비처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상설특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설특검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검찰이 상설특검에 대해서 이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결국 상설특검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특검을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일종의 권력 분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네. 뭐 헌법학자들은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뭐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검찰에서 말하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취지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수사권은 원래 검찰이 갖고 있는데 행정부가 갖고 있다. 근데 왜 국회가 그거를 이제 뭐 특검하면서 네. 뭐 마치 그거에 대한 관여를 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사고 미진하니까 네. 그 예외적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외를 이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수처도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자 이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 뭐 판사, 검사,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이 정도의 그 고위공직자 네. 여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 개정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도 작년에 디도스 특검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 여태까지 이제 10차례, 11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러면 그것도 헌법 개정 없이 된 거니까 헌법 네네, 위반 그렇죠.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좀 의문스럽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의 검찰 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제도 개혁만 해서 될 거냐. 이게 정치 검찰 또 뭐 코드 수사 뭐 이런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가 바뀌더라도 결국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인사개혁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검찰의 인사개혁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거를 이야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공수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공수처도 어차피 그 공수처장을
공수처장이 어떤 편파적인 사람이 임명되면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국회에서 뭐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또는 객관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그냥 직접 임명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그 점에서 공수처는 이제 독립기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인사개혁은 그 결국 핵심은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당파적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으로 일할 사람을 검찰총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의 그 인사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기존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 자체를 자신의 그 퇴임 후 안전판으로 뭐 한성대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코드 인사 또는 보훈 인사라고 해서 대통령 측근이나 뭐 여권의 수사를 봐줬던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를 했던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고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보훈 인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너무 횡행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이제 대통령이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임명할 게 아니라 뭐 국회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중립적인 인물들로 거기서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는 걸로 한다든가 그런 제도 개선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제 김진태 의원께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중수부 폐지 이런 것보다는 검사장 자리 지금 축소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개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54개에 달하는 그 검사장급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8개 내지 14개까지 줄이겠다 이런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이 매번 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가 그냥 계속 검찰이 반발하면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 중수부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지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그 배경이 됐던 게 중수부의 강압 수사였고 또 워낙 검사 비리가 막 이번에 많이 생기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중수부 폐지는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형 축소는 자기들 자리 좀 뺏기는 그런 거라서 좀 반발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법사위의 그 새누리당 의원 8명 중에 4명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제법 또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주로 왜 검찰 출신들이 주로 새누리당으로 많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검찰의 내부 반발도 반발이지만 국회 내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그런 검찰 로비를 받아서 사실상 그런 검찰 개혁 법률안을 좀 통과시키는데 좀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또는 막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막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게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는 경찰이 수사 개시하고 진행하는 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송치된 이후에는 이제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하고 공소 제기도 검찰이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일본식 제도라고 하는데 의견을 내놨는데 검찰에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사가 좀 분리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수사를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맡기고 검찰은 이제 그 공소유지 쪽 그다음에 법리 검토 뭐
이런 데에만 좀 치중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하시면서 이 경찰들이 이 수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안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좀 통제를 좀 하고 이렇게 지휘하는 거는 당분간은 뭐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자율권은 좀 줘야 되지 않냐라는. 지금은 너무 검찰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검찰의 그 막강한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네. 비리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원래 검찰이 생기게 된 게 경찰이 워낙 좀 실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네. 특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과거에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제 법률가들이 그렇죠. 좀 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 존재하는 건데 당초에 그 검찰이 생겼던 그 역사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너무 검찰이 커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검찰이 다 하는. 오히려 검찰이 이제 좀 견제를 받아야 되는 시기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이 많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는데 앞으로 법사위에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무쪼록 박근혜 당선인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선정이 되어서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생생특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